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테러라고 하는 것은 폭력하고 같은 말일까요? 뉘앙스가 달라요.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하는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력이 상대방이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아니면 물건에도 해당이 돼요? 내가 이 교탁에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부셔버렸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폭력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에 대해서만 쓰는 말이에요. 테러는 예를 들면 비행기 테러, 무슨 뭐 시설물 테러, 폭파해버리기 위해서 거기 내가 그 청관이죠? 거기 205호 강의실에 내가 폭탄 설치해놨거든? 이렇게 누군가 전화해 오면 난리가 나겠지, 여기. 폭발물 제거반이 와가지고. 그런 게 테러예요, 그런 게 테러. 테러는 사람도 포함돼요. 여기 건물을 폭파시키면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주로 그 시설물과 물건에 대해서 행하는 폭력, 이것을 테러라고 해요, 테러.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테러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테러를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이버 테러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사이버 테러리즘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보면은 우리 기자들이 연예인들이 막 그냥 테러를 당한다거나 뭐 명예훼손을 당한다거나 무슨 뭐 이런 거 보도할 때 이러한 사이버 테러는 강력히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 기자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이버 폭력. 사람에 대한 건 사이버 폭력이고. 자, 우리 사이버 폭력에 대한 주제도 있죠.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이에요.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러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설물은 뭐가 있어요? 서버,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 개인에게는 PC, 컴퓨터가 되지만 대용량,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버라고 하죠, 서버. 그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 개개인의 PC를 뭐라고 불러요? 서버와 뭐라고 그래요?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고객이야, 고객. 어쨌든 우리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개인 PC 그 해킹해봤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기껏해야 뭐 성인물이나 들어있겠지. 그러나 서버에는 모든 사람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아까 누가 물어봤잖아. 비밀번호, 또 무슨 뭐 전화번호, 무슨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번호까지 어쨌든 그런 게 막 들어있잖아요. 그게 해킹 당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해킹 안 당했다 하더라도 그 서버가 폭파돼 버리면, 서버가 다운돼 가지고 뭐 강력히 그 바이러스에 걸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도 쓸 수가 없게 됐다. 그럼 다시 해야 되죠, 다시. 굉장히 큰 심각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는 예를 들면 이거는 행위죠, 행위. 그 시설물, 특히 PC나 서버, 컴퓨터 및 서버를 에 대해서 어떤 그 물리적인 힘을 작용해가지고 그 작동하는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 아니면 데이터를 파괴시켜버리는 거, 이런 걸 사이버 테러라고 해요. 종전에는 사이버 테러와 같은 말로 우리가 해킹이란 말을 많이 썼죠. 해킹도 비슷한 용어죠. 컴퓨터를 대상으로 또는 서버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뭐 원래 유출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파괴해버리거나 뭐 서버를 다운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게 해킹이죠.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유포. 바이러스를 유포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PC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옛날에는 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시무시한 악성 프로그램이 많죠. 바이러스까지 감염시키진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스파이웨어. 그 다음에 뭐 압축해가지고 묶어버린 다음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1,0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바로 비밀번호 보내드립니다. 비밀번호도 바로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보내주죠.
그 해결하는 데만 막 한 달씩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무슨 뭐라 그래 그거를 랜섬웨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랜섬웨어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PC가 랜섬웨어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여러분들 PC에 랜섬웨어를 깔아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야. 그 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걸릴 일이 없어요 당분간. 주로 서버 중에서도 아주 진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서버는 그 무슨 파이어월이라든지 뭐 그 보안 장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잘 안 되는데 약간 중소규모의 중소사업자들이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도 안 깔아놓고 그냥 운영만 하고 있는 그런 데가 대부분이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십만? 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수백만 개의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월 평균 뭐 몇천 건씩 그 랜섬웨어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이게 신고된 것만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랜섬웨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각종 그 악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해킹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 행위 이런 것들이 사이버 테러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해킹 및 뭐 악성 프로그램 유포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이것을 적발해내고 방어하고 뭐 조치를 취해주거나 아니면은 형사처벌하도록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그런 기관이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FBI에서 다 해요. 무슨 국토안보부 이런 데서도 하긴 하는데 실제 실무들은 FBI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부 공공기관의 컴퓨터나 서버를 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있었을 때는 그 기관에서 하는데 그 기관의 이름이 바로 국가정보원. 그 이름이 바뀌었죠? 국가정보원이 뭘로 바뀌었지 이름이?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거기서. 민간 서버나 민간인들의 어떤 컴퓨터나 서버에 대해서 이러한 그런 이 사이버 테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집행하고 하는 그런 기관의 이름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그 다음에 군사기관의 서버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기무사도 또 이름이 바뀌었지. 기무사는 뭘로 바뀌었지? 자관 기무사가 아니고 기무사가 원래는 기무사에서 하다가 요걸 전담하기 위해서 하나를 만들었죠. 기무사 밑에다가 사이버 사령부라고. 사이버 사령부도 이름이 바뀐 것 같아. 이름이 다 바뀌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확정적으로 바뀌었나? 자관 그 군부대에서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범죄라고 해서 이를 적발해서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기관은 당연히 경찰청이 되는 거고 경찰청이 대부분 수사를 하지만 대략 10% 정도는 검찰청에서 하죠. 검찰에서.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 모든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5개 이상이 돼요. 도대체 내가 이런 사이버 테러를 당했거나 겪고 있다 아니면 다른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할 때 어디다가 이거를 신고하고 어디다가 상담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옥상옥의 사이버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진흥원하다 얘기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서버가 공격을 당한 거다 그러면 다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청와대의 어떤 그 훈령에 보면은 그 사이버 보안 관리 규정인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일 권한이 센 그 부서예요. 그래서 거기 그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버 안보 팀이 이 아까 얘기했던 5개의 그 기관장들을
실무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종합회의를 하는 거야. 종합회의.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옥상옥이라는 거죠. 결정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군사기밀에 관한 거야. 군사 어느 군 부대에 있는 서버가 해킹당한 거야.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다가 보니까 뭐 일반적인 내용이 이 해킹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 가서 뒤늦게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국가정보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복잡해 우리나라는.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거기 중간에 보면 왜 정부는 매번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 테러 공격에 무방비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사이버 테러를 전담하는 주무기관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현재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가적 대응 부서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민간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가, 군부대에 대하여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여기 이제 사이버 사령부예요. 가 각각 대응하고 있고, 아울러 실제 해킹 범죄 수사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이게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가 사이버 안전국으로 바뀌었어요. 또 이름들이 자꾸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통합해서 컨트롤 타워를 하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주제였고, 사이버 범죄의 대응 예산이 지금 적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경영 실적이 좋은 우리 일반 사기업체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금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서버 한번 해킹 당하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사이버 테러 범죄자한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랜섬웨어에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그 해킹 당하기 전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이에요. 사이버 범죄 대응 예산을 민간 기업체도 늘려야 되고, 정부기관도 늘려야 되고, 국가기관도 늘려야 되고, 다 늘려야 돼. 학교에서도 늘려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정보통신 시스템, 이게 함부로 해킹되지 않도록 사이버 테러에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